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일본 호러 문학의 거장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을 읽을 때 느끼는 그 오싹함. 사실 그건 수면 위에 살짝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면 아래로 깊숙이 잠수해서 단순한 표면적 공포를 넘어선 인간의 심오하고도 지독한 심리적 집착, 그 심연을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람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단편 손가락이 주는 공포, 예술가의 집착, 그리고 인간 의자의 진짜 저자를 추적해보고 남편의 은밀한 질투심까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볼 겁니다. 마지막엔 단순한 공포소설 그 이상의 의미를 짚어보며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럼 1장, 란포의 세계로의 초대, 본격적으로 무대를 한번 세워볼까요? 에도가와 란포 하면 보통 그냥 오싹한 싸구려 공포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부하기엔 너무 아쉬운 일본 문학의 기초를 다진 거장입니다. 흐름을 한번 볼까요? 1925년에 그 유명한 걸작 인간의자가 나왔고요. 1960년에 성인을 위한 마지막 단편 손가락이 발표됐습니다. 수십 년을 아우르는 엄청난 스펙트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 모리 유스케의 연구처럼 그의 작품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치밀한 현대 심리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손가락의 공포입니다. 일명 뒷맛이 나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먼저 1960년에 발표된 이 짧은 단편 소설의 비극적인 전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밤거리를 걷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피아니스트에게 생명과도 같은 오른손이 싹둑 절단된 채 병원에 실려옵니다. 친구였던 담당 의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목이 잘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숨긴 채 척골신경을 꾹 눌러서 일종의 환지통을 만들어냅니다. 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피아니스트는 병상에 누워서 존재하지도 않는 손으로 허공에 대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의사는 도저히 그 비극을 더 지켜볼 수가 없어서 병실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병실을 도망쳐 나온 의사가 수술실 앞을 딱 지나가는데 한 간호사가 벽면의 선반을 보면서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두 눈은 크게 떠진 채로요. 여러분, 그 간호사는 도대체 복도에서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소설 속 클라이맥스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리병 속 알코올 안에서 그의 5손가락이 하얀 개의 다리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박자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절단된 손이 알코올병 속에서 주인의 머릿속 연주 박자에 맞춰서 마치 미니어처 피아노를 치듯 자기 혼자 개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3장, 예술가의 끝없는 집착. 이제 수면 아래로 깊이 잠수해볼 시간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만 들으면 진짜 찝찝하고 기괴한 공포소설이네 하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의 흔한 반응들도 보통 그런 표면적인 감상에 머물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이건 신체의 물리적인 죽음마저 초월해버리는 예술가의 꺾이지 않는 투혼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답고 비극적인 은유입니다. 내 몸에서 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집념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귀기인데요. 사전적으로는 귀신 같은 으스스한 기운을 뜻하지만 이 작품 안에서는 인각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가의 맹렬하고 끈질긴 집착이 초자연적으로 발현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 귀기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이 단편은 단순한 호러물이 아니라 예술 정신에 바치는 아주 장엄하고도 심오한 헌사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간의자는 과연 누가 썼는가? 본격적인 학술적 심리 수사극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1925년 작품 인간의자에 대한 치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2020년에 발표된 모리 유스케이의 이 학술 논문을 보면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소설 속 여성 작가에게 그 소름 끼치는 고백 원고를 보낸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우리가 흔히 알던 그 기괴한 의자장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아는 표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고 가난한 의자장인이 자기가 만든 거대한 안락의자석에 몰래 들어가서
그 위에 앉는 사람들의 몸을 아주 은밀하게 느끼며 쾌락을 얻는다는 고백 편지. 그걸 여성 작가 요시코에게 보낸다는 내용이죠. 자, 이제 이 소름 끼치는 표면적 설정을 완전히 해체해 보겠습니다. 논문은 원문 텍스트에 숨겨진 언어적인 단서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원고 속 장인이 쓰는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요. 샹들리에, 암체어, 히스테리 같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세련된 외래어들을 쉴 새 없이 씁니다. 1925년 당시 평균 식자율을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어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발신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즉 외무성 서기관인 요시코의 남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5장, 남편의 은밀한 질투. 심리학적 틀을 가져와서 남편의 속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죠. 겉보기엔 돈도 잘 벌고 남부러울 것 없는 외무성 서기관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걸까요? 파트너가 너무 잘 나가서 내심 위협을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W.G. 페럿의 질투의 유형을 보면 남편의 심리가 딱 이해가 됩니다. 아내가 작가로서 점점 유명해지고 매일 자기만의 서재에 틀어박혀 창작에만 몰두하니까 남편은 위협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 느끼는 의심에 찬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의 창작 활동 자체가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종의 연적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걸 매슬로의 욕구 단계로 쪼개서 분석해보면 이 남자의 상황이 더 짠하고 명확해집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재력도 있으니 하위 욕구인 생리적 안전 욕구는 꽉 채워져 있죠. 그런데 아내가 서재에서 안 나오니까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존경의 욕구까지 철저히 결핍돼버리죠. 결국 남편은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문학이라는 세계에서 대등하게 인정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귀기한 소설을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로 아내의 비평을 요구하면서 지적인 인정과 감정적인 교감을 구걸했던 거죠. 자, 이 학술적인 심층 분석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그 끔찍했던 원고는 변태적인 괴물이 보낸 고백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엘리트라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어있던 완벽하게 금이 가버리고 철저히 소외된 한 남편의 정말 절박하고 뒤틀린 러브레터였던 겁니다. 이런 극한의 심리적 조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아내의 시선을 붙잡고 싶었던 슬픈 몸부림이었던 거죠. 6장. 단순한 공포소설 그 이상.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집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작품,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이 창작을 멈출 수 없는 예술가의 지독한 집착을 다뤘다면 인간 의자는 어떻게든 아내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는 연인의 처절한 집착을 그렸습니다. 에도가와 람포는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라는 자극적인 요소를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로 쓴 거예요. 그 충격적인 껍데기 안에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욕망이라는 진짜 진실을 숨겨서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결국 람포의 걸작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두는 서사의 강력한 접착제는 바로 이 집착입니다. 알코올 병 속에서 허우적대며 움직이는 잘린 손가락이든 의자 속에 숨어 들어갔다는 남편의 귀기한 문학적 거짓말이든 간에 이런 극단적인 집착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기어이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에도가와 람포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 심연에 자리한 질투와 집착을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네요. 그저 평범하고 고요하게만 흘러가는 여러분의 일상, 과연 그 표면 아래에는 어떤 끈질기고 은밀한 집착들이 숨죽인 채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 자신의 심리를 돌아보고 또 고전 문학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는 흥미로운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